자, 멀티 스페이스까지 됐죠? 자, 그러면 스크린 스페이스 카메라는 뭐냐? 카메라는 뭐냐면, 요거는 유니티 쪽 그 설명 보면 가장 잘 나와 있어요. 자, 캔버스. 자, 일반적으로 보시면 이 표면에 있는 요런 UI들이 있죠. 요거를 아까 스크린 스페이스 오버레이라고 했고요. 자, 얘는 실제 이 공간상에 이 매칭되어 있는 그 게임상 안에 들어가는 이제 월드 공간상에 있는 UI를 뜻하고요. 자, 얘는 뭐냐? 카메라를 하나 더 만들어서 지금 보면 추가 카메라를 갖다가 쓰고 그 카메라가 바라보는 위치에 대한 그 카메라가 이걸 쳐다보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현재 카메라는 정면을 쳐다보게끔 돼 있어 이렇게 그 표시가 되는데 얘는 그 월드 공간상에서 이렇게 틀어놓은 거고요. 실제 카메라가 이렇게 이쪽 방향 사선 방향으로 쳐다보게끔 세팅을 한 다음에 여기다 연결을 해주면 추가 카메라를 그러면 이게 합쳐져서 실제 그 카메라가 보는 각도로 이렇게 보이는 형태. 그래서 요거는 많이 쓰진 않아요. 그래서 자 보시면 제가 여기 이미지 잠깐 볼까요? 얘는 지금 현재 스크린 스페이스라고 이렇게 잡아놨죠. 스크린 스페이스 오버레이로 잡아놨는데 자 이미지 항목에서 얘를 갖다가 실제 로테이션 항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Y축으로 조금 회전할 값을 줘보면 어때요? 이렇게 틀어지죠. 이렇게 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틀어지게 되는데 이런 회전도 돼요. 회전도 다 되는데 자 그러면 아까 얘랑 뭔 차이가 있냐? 이렇게 틀어지는 것까지 다 되잖아요. 회전을 매겨도. 근데 얘는 뭐냐면 원근감이 먹었죠. 그죠? 카메라에서 퍼스펙티브 카메라 있죠. 그 원근 주는 카메라로 설정하면 얘는 이렇게 그 이쪽으로 갔을 때 좀 멀리 있는 건 좀 작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왜곡돼서 보여주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크린 스페이스도 오브젝트를 이렇게 틀게 되면 원근감은 안 들어가죠. 그래서 현재 화면상에서 카메라 자체는 퍼스펙티브에서 원근을 조절하는 카메라인데 UI 자체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얘 자체는 표면이다 보니까 이렇게 원근감이 없어지는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UI에 원근감을 주되 이 스크린 자체 표면에서 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뭘 써야 되냐면 그때 쓰는 게 이제 요거 카메라 하나 따로 두고 그 카메라가 바라보는 시점에서 좀 연출을 해서 좀 맞춰주면 됩니다. 근데 뭐 이거는 많이 쓰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결정해서 쓰는데 거의 그냥 여러분들은 표면에 있는 건 얘로 그냥 다 처리하시면 되고 월드 공간에 있는 것들 있죠. 얘는 캔버스를 갖다가 일일이 하나하나 각 오브젝트마다 만들어서 월드 스페이스라고 지정하고 써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화면 표면이라는 건 이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게임상에서 표면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스크린 스페이스 오버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 캔버스가 하나만 존재하면 상관없는데 월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에서 어떤 월드 UI를 표시하려고 하면 얘는 각각의 UI에 캔버스를 하나씩 달아줘야 돼요. 이렇게 캔버스를 하나 달고 이 이미지 잠깐 넣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캔버스를 넣되 얘는 월드 공간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월드 스페이스에서 얘를 이렇게 플레이어 밑에 월드 스페이스고 얘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지금 엄청나게 크죠. 월드 공간에서 얘가 움직이게 되면 플레이어는 여기 있고 공간상에 지금 현재 공간상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캔버스 위치를 월드로 바꿔주면 이렇게 건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하고 예를 들어서 10으로 해볼게요. 크기 자체를 좀 줄여놓고 얘가 지금 100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실제 어떻게 되어 있어요? 100이라는 게 들어와요. 실제 그 100m가 돼버린 거예요. 실제 월드 공간으로 바꿨으니까. 해서 얘를 크기를 일방적으로 좀 줄여주고 스케일 조절을 해줘야 얘가 움직였을 때 보세요. 움직여 볼게요. 플레이하고 이게 따라다니죠. 이제 플레이어 그죠? 지금 10으로 줄여도 픽셀 좌표에서 얘는 메타 좌표로 변환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좀 작게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100m다 이렇게 100m로 잡혀 있다 그러면 이 스케일 조절 0.01 사이즈로 줄여서 사용하겠다. 여기 스케일이 있죠? 여기 스케일을 갖다가 조절해서 픽셀 좌표를 월드 좌표로 이렇게 치환을 해줘야 됩니다. 01
Z값은 의미가 없으니까 해서 이미지를 보면 이제 조금 이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다가 표시가 돼요. 0.02 얘를 갖다가 크기를 0.02 이게 좀 늘어야 되네. 그렇죠? 그리고 얘는 좀 줄여들고 0.5 이런 식으로 해야 이게 좀 얘 머리에 있는 H바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캔버스의 성격에 맞춰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붙여주는 형태로 해서 보통은 얘를 갖다가 프리팹으로 따로 빼서 이렇게 소프실에 놓고 이런 걸 만들어서 각 에너미의 머릿속에 붙여주면 되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자 월드 UI는 각각의 캔버스를 갖다가 따로따로 보통 여러 개를 좀 많이 이렇게 여러 개가 좀 생성되는 경우가 많겠죠. 월드니까. 근데 자 이렇게 스크린 오버레이는 하나만 존재하면 돼요. 그래서 스크린에 존재하는 것들은 이 밑에 있죠. 이 밑에 다 때려 넣으면 되고요. 자 우리가 캔버스라는 걸 만들게 되면 항상 이게 밑에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이벤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아까 잠깐 제가 UI가 뭐라 그랬냐면 사용자 정보를 받지만 입력도 되잖아요. 그쵸? 입력이 된다는 거는 뭔가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UI 이벤트 시스템이라는 거는 자동으로 붙는데 얘가 그런 것들을 감지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크게 우리는 이걸 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필요하다 정도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게 있어야 어떤 이벤트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들이 있어. 하다가 이걸 지워버려요. 잘못하면. 그래 놓고 버튼이 안 눌려요. 뭐 이런다고요. 그러면 그때는 이걸 확인해서 이벤트 시스템을 추가해 주면 돼요. UI에서 보면 이벤트 시스템 끝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 됐죠? 뭐 광고가 떠. 자, 됐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일단 다시 돌아와서 자 스크린 스페이스부터 다시 한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미지 한번 자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건 여기 잠깐 뒤로 빼고요. 자식으로 이렇게 뎁스 밑에 있어도 상관없고 얘는 하나만 존재하면 돼요. 전체적으로 이벤트 시스템이라는 건 하나만 존재하면 돼서 자 이렇게 자, 보통은 얘는 스크린 스페이스에서 존재를 하겠죠. 왜냐면 월드 공간에서는 보통 정보만 주는 형태로 하지 그걸 갖다 우리가 클릭해서 뭔가를 하진 않잖아요. 그죠? 플레이어 머리에 있는 걸 갖다가 버튼을 거기다 붙여놓고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버튼이 있다는 거는 스크린 공간, 스크린 스페이스에서 배치를 했고 사용하기 때문에 자 보통은 이렇게 얘는 하나를 만들어 두고 나머지는 그냥 캔버스만 추가해서 각각에 이렇게 넣는 형태로 보통 개발을 많이 합니다. 자 일단은 캔버스를 클릭해서 UI 항목을 들어가 보면 자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건 뭐 이미지나 로우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 두 개 차이가 있어요.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텍스트 항목 그 다음에 버튼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좀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뭐 가장 많이 쓰는 거 버튼이나 이미지 그 다음에 텍스트는 뭐 같이 해보겠지만 뭐 토글 슬라이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돼요. 이런 거 뭐 스크롤바 이런 것들은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으니까 뭐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 이건 찾아보시면 되고 인풋 필드라는 거는 뭐냐면 입력 값을 예를 들어서 받는 창구 있죠. 이름을 입력한다든지 여러분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냥 기본 개념 알면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찾아서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널 이런 것들도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텍스트, 이미지, 버튼 정도 뭐 로우 이미지도 한번 같이 한번 보는 걸로 해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서 이미지 항목을 클릭해 보면 자 현재 이미지가 이렇게 나왔고 회전값이 현재 들어가 있는데 아까 설명하려고 얘를 다시 0으로 좀 바꿔볼게요. 자, 일단은 가운데 배치가 됐죠. 그죠? 가운데 배치가 됐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피벗과 앵커의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자 앵커가 뭐냐면 앵커를 한번 영어로 어학사전에서 한번 좀 찾아보면 자 앵커가 뭐냐 닷이죠. 닷이 뭔가요? 닷 배에서 내리는 걸 닷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앵커는 닷을 뜻해요. 그래서 자 앵커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 클릭을 하면
여기를 클릭해 보면 현재 앵커가 자, 앵커가 0.5, 0.5 맞춰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얘를 뜻해요. 얘 중심점, 이 전체 이미지의 중심, 어디 중심으로 붙을 건지를 뜻해. 해서 자, 요거 있죠? 위에 거. 센터라고 지금 현재 미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걸 갖다 우리는 뭐냐면 그 앵커 프리셋이라고 해요. 여기를 클릭해 보면 앵커 프리셋. 프리셋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어떤 이런 거를 갖다가 미리 좀 만들어 둔 거죠. 템플릿처럼. 여기서 선택해서 네가 써라야 해요. 그래서 자, 현재는 가운데 여기 이 색깔 점이 있는데 점이 있죠. 여기서 0.5, 0점 맞춰야 되는데 얘를 클릭해 보면 자, 앵커가 어디 있냐면 위쪽 어디 있냐? 자, 여기 보면 요거 있죠. 얘가 바뀔 겁니다. 아까는 정 가운데 이렇게 배치되어 있었는데 자, 위쪽 상단 누르면 이쪽으로 가 있죠. 얘를 기준으로 얘를 배치하겠다야. 이해하셨어요? 자, 앵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여기 그려질 건데 어디를 기준으로 얘가 붙어 댕길 건지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미지를 클릭하고 앵커 프리셋을 보통 많이 쓰는데 얘를 클릭하면 자, 어디 기준으로 붙일 건지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 한번 선택해 볼까요? 이렇게 이쪽을 선택하게 되면 자, 얘를 선택하게 되면 여기 위에 불 떴죠. 자, 그래서 가보면 여기 값이 아까 0.5, 0.5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뭘 뜻하냐? 자, 유니티에서는 x가 여기가 0.0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UI상에서 1.1입니다. 그럼 여기는 뭐예요? x는 0, 그 다음에 y는 1이죠. 그래서 이게 이걸 뜻하는 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전체 크기를 1로, 크기가 뭐예요? 전체 크기가 1이잖아요. 그죠? 위치도 그래서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자, 다시요. 이 위치를 그러면 다시 앵커 프리셋을 오른쪽 상단으로 잡아볼까요? 오른쪽 상단으로 잡아보면 값이 변하는데, 그쵸? 여기 아까 오른쪽 상단이 몇이라고 했어요? 제가 여기가 11이라고 그랬잖아요. 11 UI상이 11 여기는 1, 0이겠죠? 그래서 자, 여기를 한번 확인해보면 하단 확인해보면 자, 다시 이쪽으로 옮겼고 얘를 기준으로 자, 1, 0 이렇게 바뀌었죠? 자동으로 바뀌고 이 값 좌표 체계가 얘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427 거리에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얘를 그 다음에 높이는 160에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다시 위쪽으로 바꿔보면 자, 이쪽으로 바꿔보면 위쪽 기준으로 해서 자, 426 더하기 이쪽 배치를 시키고 마이너스 얘에서 뺀 그 좌표 있죠? 뺀 좌표축으로 해서 마이너스 160 이런 식으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앵커라는 개념은 뭐냐면 얘가 현재 이미지 항목이 어디의 기준으로 어떤 걸 중심으로 얘가 붙느냐를 뜻해. 그래서 자, 앵커는 뭐냐면 이게 닷을 의미하는데 4개죠 총.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얘를 갈고리를 딱 거는 거고 얘가 얘를 갈고리 닷을 내리는 거고 얘도 얘를 닷을 내리는 거고 얘가 얘를 닷을 내리는 거예요. 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려졌으면 보세요. 안 보이는 다시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가 얘를 기준으로 상대 위치로 지금 됐기 때문에 자, 얘 위치를 갖다가 제가 조금 변경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자, 거의 위 상단 쪽으로 배치가 됐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 거리가 지금 뭐 x는 74만큼 이동한 거고 y는 마이너스 69만큼 이동한 거예요. 그렇죠? 했는데 요 기준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화면을 좀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게임마다 화면이 어때요? 해상도가 뭐 이런 우리가 서비스할 해상도가 이런 걸 가질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은 또 굉장히 크잖아요. 이렇게 클 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쪽의 정보는 얘를 기준으로 화면이 좁아지더라도 항상 여기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만약에 기획이 있으면 자, 얘는 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정보를 보여줄 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는 정보를 이렇게 보여줄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쪽 상단에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정보를 줄 거, 그 다음에 아까 오버워치 같은 경우는 이쪽에 뭐가 있었는데 얘는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맞춰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화면이 어때요? 화면이 우리가
이게 변경이 되더라도 해상도가 이렇게 변경이 되더라도 항상 얘는 이 기준을 이게 꼭지점을 기준으로 배치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해상도가 바뀌었을 때 UI 작업을 다시 안 해도 되겠죠. 그죠? 해서 그만큼 이게 앵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오버워치 쪽 잠깐 살펴보면 게임화면을 보면 자 얘의 경우는 뭐냐면 얘의 경우는 아이고 잠시만요. 자 얘의 경우는 뭐냐면 이 UI가 여기 얘 UI가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앵커가 그래서 얘를 붙인 거고 자 얘는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UI가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있는 정보는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화면이 이게 그 현재 해상도를 와이드한 게임 같은 걸 그 모니터가 이렇게 지원했을 때는 뭐 이렇게 제대로 나오고 이게 만약에 좁아졌다 그러면 이게 좀 간격이 좁아지면서 얘 기준으로 다 이렇게 붙어 나오겠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와이드가 되게 넓어지면 게임 화면이 이게 그 화각 자체가 굉장히 와이드하게 넓어져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게 자동으로 배치가 될 거니까 좀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앵커의 개념은 요겁니다. 해서 상단에 있는 정보는 이쪽에다 주는 게 맞고요. 마찬가지 얘를 컨트롤 D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있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쪽 상단에 배치를 해보면 앵커 프리셋을 잡고 얘를 갖다가 이쪽으로 옮겨주면 두 번째는 얘를 잡혔잖아요. 지금 자 해서 얘는 이렇게 상단에 이쪽에 배치를 해보면 얘는 지금 이쪽이죠. 그쵸? 이쪽에 잡혀있고 얘는 이쪽에 잡혀있잖아요. 그래서 자 이거 보시면 지금 이쪽 게임 화면에서 각자 붙어 있는데 얘가 이제 화면이 좁아지더라도 어때요? 같이 이렇게 딸려서 붙여서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기준을 맞춰주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UI는 이 하단, 상단에 있는 거는 위쪽에 맞춰서 연출해주면 좀 해상도가 바뀌었을 때 이렇게 대응이 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앵커가 그만큼 중요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벗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벗은 내 중심에서 어디부터 그릴 건지를 뜻해요. 자 현재 보면 요거 있죠 이 센터 이 좌표가 어느 쪽을 향해 있냐면 정 가운데서부터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데 자, 피벗도 마찬가지 여기가 하단이 피벗도 마찬가지 자 여기가 0.000이에요. 여기가 00이고 여기가 1입니다. 피벗도 똑같아요. 해서 얘를 갖다가 0.5 0.5가 아니라 00 하게 되면 자 여기서부터 그리겠다가 돼요. 그죠? 축이 바뀌었죠. 자 그러면 로테이션을 하게 돼도 어떻게 되나 보세요. 제가 뭐 Y축으로 회전을 줄 때 이쪽 기준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축 자체 그죠? 0.0 기준으로 아까 예를 들어서 피벗이 0.5 0.5일 때는 가운데일 때는 우리가 X축으로 회전하게 되면 자 아이고 잠깐만요. X축으로 회전하게 되면 어때요? 자 X축 Z축으로 회전해 볼게요. Z축 자 얘 기준으로 회전을 하죠. 그죠? 얘 기준으로 지금 현재 피벗의 위치 기준으로 이렇게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려지는 위치 그 본인이 어디서부터 그려질 건지 그 다음에 앵커는 본인이 전체를 배치가 됐을 때 위에 있는 그 캔버스의 기준 위치가 어딘지 얘는 앵커를 뜻하고요. 자 해서 자 처음에 이런 걸 배치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여기 앵커 프리셋을 잡는데 현재 이게 앵커 프리셋에서 위치를 잡을 때는 여기 앵커 기준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Shift를 누르게 되면 피벗도 같이 나와요. 피벗도 이 위치로 배치하겠다. 자 Shift 누르면 됐죠? 이 위치를 피벗도 같이 맞추겠다고 Alt를 또 누르게 되면 Alt는 얘를 배치를 할 때 앵커 위치에서 같이 이렇게 붙여서 나오겠다가 되고 Shift를 또 동시에 누르게 되면 이 위치에 이렇게 같이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작업할 때는 Shift랑 Alt를 같이 누르고 나서 이렇게 배치를 기본적으로 해주고 나서 그쵸? 이렇게 배치를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맞춰주고 나서 자 하게 되면 여기 포지션이 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맞춰지게 돼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얘를 갖다가 이동을 조금씩 하게 되면 되게 편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영어로 바꿔야 돼. 네, 그죠?
자, 얘도 마찬가지. 자, 얘도 해서 Shift Alt 같이 누르고 맞춰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게 자리 배치를 얘를 조금씩 이렇게 떼주면 좀 쉽게 자리 변환이 됐죠? 됐죠? 그래서 앵커 프리셋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됐죠? 자, 이 상황에서 자 밑에 내려가 보시면 자 밑에 내려가 보면 자 소스 이미지라는 게 이미지인데 자 여기는 그냥 그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스프라이트 타입이 들어가요. 자, 아무거나 이미지 한번 넣어볼까요? 일단은 뭘 넣어볼까? 자, 스프라이트 여기 점 찍어서 잠깐만요. 괜찮은 이미지가 없으니까 게이지 바 같은 거 하나 구해서 한번 해볼게요. 게이지, 체력 게이지. 뭐 간단하게 뭐 물어볼 만한 이미지 없을까요? 자, 크로스헤어 잠깐 제가 지난번에 받아놓은 거 그걸로 갤러리 테스트 해볼게요. 예, 크로스헤어 있죠? 크로스헤어 이미지. 자, 얘는 자 크로스헤어 png 파일로 제가 얻어놓은 건데 자, 여기서 어떤 거 받았었냐면 크로스헤어 자 해서 아무거나 받으면 돼요. 받아서 그 다운 받아서 뭐 요거 하나 받은 건데 얘를 갖다가 자 옮겨 놓고요. 자, 얘를 보시면 얘는 그냥 이미지예요. 이미지 형태라서 얘를 갖다가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스프라이트를 넣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얘를 갖다가 클릭해서 여기 텍스처 타입을 갖다가 여기 스프라이트 타입으로 고쳐주게 되면 이미지 형태에서 그리고 어플라이를 눌러주게 되면 이게 화살표가 생기죠? 이게 화살표가 생기면서 스프라이트 타입을 바뀌는데 스프라이트 타입이란 건 별거 없어요. 이게 폴리곤 형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폴리곤 옆에 이 사각형 쿼드 있죠? 쿼드 타입의 어떤 폴리곤 형태로 바뀐다는 것밖에 없어요. 이런 게 폴리곤이 같이 생긴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제 넣어주게 되면 여기다가 스프라이트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는 겁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미지 타입 보면 지금 심플로 되어 있는데 자, 얘를 갖다가 슬라이드 타일드 필드가 있어요. 슬라이스 형태가 뭐냐면 말풍선 같은 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말풍선 같은 거는 여러분들 그 텍스처를 갖다가 텍스트 말풍선 뭐 캐릭터가 이게 대여를 할 때 말풍선이 있는데 이건 텍스트가 크면 넓어지고 좁으면 좀 작게끔 이렇게 표시도 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거를 표시할 때 뭐 슬라이스라고 해서 말풍선 그릴 때 이게 끝에만 따로 이미지를 처리하고 요거 이렇게 있죠. 요거만 따로 처리하고 이 가운데 부분은 붙여주게 되면 자동으로 이게 이미지가 붙어서 그려질 수 있게끔 좀 바꾸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뭐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찾아서 그냥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타일드 뭐 요거 두 개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풍선일 때 많이 쓰는 건데 자 맨 밑에 있는 거 한번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필드라는 게 있는데 자 뭐 뭔가 채워진다는 의미겠죠. 해서 지금 레이디얼 360이라고 되어 있는데 fill amount라는 게 있습니다. fill amount 그죠? fill amount 채워지는 양을 뜻하는데 얘를 갖다가 한번 쭉 줄여보면 이렇게 360도 여기 있죠? 360도로 이렇게 뭔가 쭉쭉쭉쭉 채워지는 거. 보통 스케일을 할 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자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얘는 어디다 쓸 수 있냐면 스킬 같은 거 할 때 get 컴포넌트에서 이미지를 얻어온 다음에 fill amount 속성이 1 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율을 계산해서 값을 넣어주게 되면 이런 것도 효과를 갖다가 할 수 있겠죠. 현재는 지금 시작 좌표가 바텀부터 시작하니까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채워 올라가는데 이것도 정할 수 있어요. 뭐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방향이 바뀌죠. 그죠? 자, 그 다음에 fill 메소드가 지금 레이디얼 360인데 호라이즌으로 해볼까요? 호라이즌이라고 하면 자 옆으로 쭉 채워지는 거. 그 다음에 방향 바꿀 수도 있겠죠. 하면 이제 반대로. 보통 체력 게이지를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자, 여기서 캔버스 항목에서 아까 그 요거를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UI 항목에 보면 지금 이미지는 다 이런 식으로 꾸미면 되고, 로우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로우 이미지. 로우 이미지는 뭐냐면 아까 같은 형태는 여기가 뭐로 들어가냐면 그 스프라이트 타입으로 들어가는데, 로우 이미지는 그냥 바로 이미지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 다시 얘를 갖다 복사를 잠깐 해볼게요. 하나 더 크로스헤어를 복사를 해서 얘는 다시 그 그냥 디폴트 타입으로 고쳐볼게요. 그러면 요거 그냥 이미지죠. 얘는 이미지 형태로 하나 복사가 됐는데, 자, 로우 이미지에서 이 텍스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슉 넣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별 차이는 없어요. 얘는 그냥 단순하게 이미지를 표시할 때 보통 이렇게 하고요. 이게 만약에 전체 백그라운드에 이미지 하나를 바르고 싶다 라고 하면, 자, 이미지 그냥 오버워치 이미지 하나 받아볼까요? 제가 오버워치 이미지를 하나 받아볼게요. 오버워치 이미지. 자, 얘를 하나 그냥 받아볼게요. 얘를 갖다가 다운받아서 배경 같은 걸 쓰게 될 때, 자, 배경을 받았는데, 자, 이렇게 옮겨놓고, 자, 여기 받았어요. 배경을 받아놓아서, 자, 로우 이미지에 배경을 갖다가 이렇게 넣고요. 그럼 여기 나왔죠? 나왔는데, 요때는 전체 화면을 표시하고 싶다 했을 때, 이게 센터 미들, 여기에서, 자, 맨 끝에 이게 스케일 있죠? 스케일. 예, 이게 전체적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얘를 클릭해서, 자, 얘를 클릭하고 나서, 자, 얘 사이즈를 1, 1, 1, 1로 줄이게 되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화면이 표시가 돼요. 전체 화면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그 타이틀 화면 처음에 이미지 하고 싶을 때는 다 이렇게 스트레치를 선택하고 1111로 하면 1대1 대응으로 변해요. 이렇게 스트레치해서 이런 식으로, 자, 전체 화면을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요거 자체를, 요거 컬러를 잡고, 컬러 있죠? 컬러를 잡고 보면, 컬러에 보면 밑에 알파 값이라고 있는데 이게 반투명도를 뜻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자, 이렇게 좀 줄여보면, 자, 반투명 효과가 생기죠. 그래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나, 이게 만약에 붉은색 이미지다 그러면 이렇게 경고창 이렇게 뿌잉뿌잉 할 수도 있겠죠. 자, 얘는 어떻게 갖고 와요? get 컴포넌트 로우 이미지 갖고 온 다음에 컬러 속성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그 컬러 속성의 알파 값을 갖다가 비율을 조절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자, 자,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좀 잠시 쉬었다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